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냐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것이 미술이냐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테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이게 미술이야 시리즈 시즌 1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언급하지 않았던 작품들 중에 엄청난 논란과 화제를 일으켰던 작가와 작품 3작품을 골라서요 등회편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회 3작품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어떤 화제를 몰고 왔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바나나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술 작품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죠?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벌어져 큰 화제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바로 2019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바젤 아트페어에서 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젤 아트페어는 세계 최고의 아트페어로서 수많은 대중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미술 행사입니다. 돈 많은 수많은 수집가나 딜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돈 5만 원을 주면 자유롭게 들어가서 세계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많은 유명 갤러리 부스들 가운데 아주 작은 갤러리가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갤러리 부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 빈센트 반 고흐의 스타리 나잇이나 아니면 유명한 행위예술가가 나체를 하고 춤을 추고 있었는지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부스에는 다름 아닌 1,000원도 안 하는 이 바나나를 덕테이프로 붙여서 벽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 예술가 마우리치오 칸텔라의 코메디안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칸텔라는 이미 성당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든 대형 조각이라든지 전시 중에 도난을 당한 황금 병기로서도 이미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페어에서 12,000달러짜리 한정판 바나나 3개를 붙여놓았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바나나 하나에 12,000달러의 가격을 붙여 판매를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지 말입니다. 아무튼 한정판 바나나 3개 중 2개가 아주 빠르게 팔렸습니다. 그러자 갤러리는 세 번째 바나나를 15,000달러로 올려버립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바나나 2개가 고가로 팔려버리자 보통 작가가 소유하려고 만든 예술가 증명 에디션 2작품을 추가로 전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추가 작품들도 마지막에 미술관에 팔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시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과 방송 매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이 작품을 벽에서 뜯어 능청맞게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작품을 먹어버릴까? 이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이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행위예술가인 데이빗 다투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투나는 능청맞게 먹으면서 TV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바나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이 예술작품을 먹는 과정을 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행위예술작품의 제목은
배고픈 예술가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다투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투나는 경찰서로 끌려가 있는 대신 밖으로 쫓겨나는 정도로 이 사고는 무마됩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더 이상은 이 바나나를 전시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주변에 혹시 작품들이 파손을 당하거나 또는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더 이상은 전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작가는 키스 보드웨이입니다. 키스 보드웨이는 1961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89년 UCLA를 졸업합니다. 키스 보드웨이는 야한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선정적인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과연 이것이 예술 작품일까요? 자, 그의 작품 대표적이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과연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바로 논란의 대상이 된 제목 초록똥꼬라는 작품입니다. 네, 바로 작가가 모델의 항문에 물감으로 다트를 그려서 사진을 찍은 작품입니다. 정말 어처구니없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졌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현대미술이고 개념미술이라 하더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이 작품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의 지금의 현상을 보여주고 그 현상을 비꼬고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드웨이는 오히려 현재의 미술계의 타락과 자본주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 사회에서의 미술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잘못되어 있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빈정거리면서 빗대어서 저항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뱅크시는 1990년대부터 가명을 쓰고 활동한 영국의 거리 예술가, 정치활동가, 그리고 영화 감독입니다. 뱅크시는 정확히 그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서 미술을 통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독창적인 미술 활동이 미디어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의 낙서 벽화 시리즈가 포스터로 제작되어 팔리게 되지만 그는 대부분의 금액을 기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그는 현재의 자본주의의 현상과 그 문제점을 그만의 스타일로 꼬집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 미술 시장에 심하게 왜곡된 부분을 극명하게 까발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바로 풍선을 든 소녀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2018년 10월 쇼드비 경매에 한 장의 심플한 그림이 고풍스러운 액자에 담겨서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런데 경매가 최종 104만 달러에 낙찰이 되자 갑자기 알람 소리가 그림에서 납니다. 그리고 알람 소리와 함께 액자 안에 있던 그림이 액자 밖으로 분쇄되면서 나옵니다. 그러자 경매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벌어진 입을 닫지 못하고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작품의 원작가인 뱅크시가 철저히 사전에 계획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매장 안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며 순간 얼어붙어 버리고 맙니다. 그림이 파손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했던 거죠. 작품이 반쯤 파손된 순간 그는 그 장면을 그의 인스타에 올리며 간다, 간다,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후 유튜브에 자신이 만든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종이 퍼세기를 액자 안에 설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이 작품이 경매에 팔리게 되면 그 시간에 맞춰 분쇄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것이죠. 물론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경매사인 쇼더비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4만 달러에 낙찰된 이 그림이 순식간에 파괴가 되었으니 어떻게 수습을 하였을까요? 이 낙찰이 무효가 됐을까요? 아니면 이 작품이 절반만 파손이 됐으니 가격을 절반만 치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뱅크시가 그림을 새로 그려줘야 됐을까요? 여기서 또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저명한 경매사인 쇼더비는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성명서에서 파손된 뱅크시의 작품, 즉 풍선을 든 소녀는 파손이 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작품으로 변화한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은 쓰레기통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풍선을 든 소녀를 구매한 분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명에서 쇼더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뱅크시는 이 작품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옥션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의 혁신적인 작품 표현의 발명으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최종 낙찰자에게 낙찰되었음을 알리는 바이다. 새 작품의 제목은 쓰레기통의 사랑이다. 아마 이런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옥션에서 팔린 작품은 이 작품이 처음일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성명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뱅크시는 왜 이런 시도를 하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현대사회에 특히 미술계의 불합리적인 면에 저항하고 싶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그는 도시의 건물 벽에 낙서를 하며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지워지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벽에서 뜯어내서 고가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뱅크시는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것도 없고 이로 인해 자신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을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작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작품의 가격은 최종 낙찰가의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최초였고 새로운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뱅크시의 작품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찢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2배로 뛸까요? 정말 쇼더웨이가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걸까요? 그러자 다른 뱅크시 작품들을 가진 사람들도 따라서 자기들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 작품들도 가격이 2배로 뛰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미술작품 옥션 전문가들이나 딜러들의 의견은 공식 경매나 공식 갤러리에서 뱅크시만이 이런 행동을 한 작품이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설입니다. 또한 진품 증명서라는 것이 작가의 사인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자기 작품들을 찢은 사람들은 오히려 공시가 55,000달러였던 작품이 단돈 1달러로 떨어졌다네요. 이 외에도 이런 선을 넘는 작품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작가의 일생이나 또는 프로필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닌 작가의 작품 세계, 그리고 그 작품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또는 현대 미술계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미술 세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즌2에서는 또 다른 주제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